2008년 중국 어선과의 충돌 사건은 한국 해경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해경이 단속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고, 현재의 단속 작전에도 그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해경의 단속 작전 중 중국 어선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해경의 작전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사용하는 저인망 어업 방식은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해경은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바다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청호 경사의 희생 사건은 해경의 대응 방식을 변화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해경은 중국 어선에 대해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군과 협력하여 단속 작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경의 대응 강화를 위해 5,000톤급 경비 함정을 새로 건조했습니다. 이 함정은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채택해 작전 지속 시간이 늘어나고 무장도 강화되어 불법 어선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졌습니다. 중국의 불법 어선 활동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해경은 더욱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선박수를 늘려 단속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리온 헬기는 최대 2,700m 고도에서 제자리 비행이 가능해 고난도 임무에 적합합니다. 이 헬기의 특수 설계는 중동 지역에서의 비행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수리온의 생존성은 로터 블레이드와 셀프 실링 기능으로 보장되며 이는 조종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러한 안전성은 이라크와 같은 국가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은 카이가 개발한 미로 헬기를 통해 소형 무장 헬기 시장에서도 입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로는 기존 코브라 헬기를 대체할 예정으로 이는 한국 방산 수출을 더 넓혀줄 전망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2030년까지 160여 대의 첨단 헬기를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조종사의 임무 부담을 줄이고 운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보여주며 한국 방산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동북아시아의 긴장 상황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 전군은 한반도 작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부대로 한국에 대한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차는 성능 면에서 중국 전차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3.5세대 전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성능 개선 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 전차는 105mm 주포를 탑재하고 있어 중국의 96식 전차를 정면에서 격파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이는 한국 전차 전력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는 요소입니다. 한국은 400대 이상의 주력 장갑차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북부 전군은 겨우 60여 대의 장갑차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이 전투에서 장갑차 지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합니다. K9 자주포와 같은 현대 포병 전력은 한국의 군사적 우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긴 사거리와 높은 발사 속도를 자랑해 중국의 포병 전력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한 이유는 뛰어난 사거리와 원거리 화력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에스토니아의 방위 환경에서 K9의 성능은 전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혹한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나며 조작이 간편합니다. 에스토니아의 평균 기온이 한국보다 낮다는 특성 덕분에 K9의 동계 작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에스토니아는 향후 10년간 GDP 대비 3.4%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K9 자주포의 도입은 이러한 군사력 강화의 일환입니다. 에스토니아 대사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방산 분야에서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두 나라의 방산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국 방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국산화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A4 레이더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수출 가능성도 높여줍니다.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과 성능 개량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노력은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형 A4 레이더의 성능이 F-35와 유사한 탐지거리를 자랑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KF-21 전투기의 스텔스 능력을 보완하며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A4 레이더 외에도 다양한 전자전 장비를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방산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기술을 대체하여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무인 편대 기용 A4 레이더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경량화된 기술로 전투기의 성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 방산은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팔 전투기는 생산력에 문제가 있어 이는 전투기의 성능과 시장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KF-21 전투기는 안정적인 생산 가능성을 갖추고 있어 시장 경쟁력을 높일 요소가 됩니다. KF-21 전투기는 외형 설계에서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레이더 탐지 확률을 낮추는 전략적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며 미래 전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종사의 기량은 전투기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KF-21 전투기는 조종사 훈련을 통해 기술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전투에서의 승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KF-21의 방어 장비 현대화는 미래 전투에서 생존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양한 방어 및 전자전 장비를 통해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KF-21의 개발은 단순한 전투기 제작을 넘어 대한민국의 항공기 기술 수준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 초에 완료될 예정이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후배 전투기 조종사들의 전투력을 책임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종사들은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